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오늘부터 2021년 1회 필기를 목표로 한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이해되지 않은 내용들, 궁금한 내용들 많으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배워서 전기를 연구하거나 새로운 걸 발견하거나 발명을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자격증 취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증 취득할 정도의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거를 깊게 파고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깊게 파도 이해가 안 될 경우에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 안 된다고 나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세요. 내가 이해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자꾸 해나가셔야지 괜히 모르는 것만 붙잡고 계시면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서 딱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 많을 거예요.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론의 회로 소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소자라는 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들을 회로 소자라고 하거든요. 즉 전류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애들을 회로 소자라고 하는 겁니다. 직류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는 저항밖에 없습니다. 즉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교류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임피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임피던스 많이 들어보셨죠? 얘는 저항과 그리고 오늘 배울 인덕턴스 그리고 캐패시턴스를 합쳐놓은 것을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를 간단히 알고 넘어가면 기호로는 Z를 사용하고요. 단위는 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R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을 얘기하고요. 이 J는 전기에서 이 J는 90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X를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리액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알고 넘어가면 기호는 X를 사용하고요. 단위는 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리액턴스에 오늘 배울 이 인덕턴스 성분이 포함되면 그 리액턴스를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캐패시터 성분, 이 C 성분이 포함되면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그 유도성 리액턴스는 이 XL로 표시하고요. 이 XL은 오메가 L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2파이 F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2파이 FL로도 표현이 됩니다. 용량성 리액턴스는 XC로 표현하고요. 오메가 C분의 1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는 아까 전에 2파이 F라고 했죠. 그래서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단위는 옴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 임피던스와 리액턴스는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자고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임피던스는 기호를 Z로 쓰고 R 플러스 JX라고 나타내는데 이 J는 90도를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이 X는 리액턴스라고 불리는데 인덕턴스 성분을 포함하면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불리고 커패시터 성분을 포함하면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불리는구나. 딱 여기까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회로 소자들을 가지고 순식값 그리고 순식값의 기본식, 실효값, 복소수로 나타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소문자로 되어 있는 애들과 요 대문자로 표시한 애들이 있죠. 어떤 뜻으로 소문자와 대문자로 나눠지는 거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그 값이 변하면 이 소문자로 나타내어지고요. 그 값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값으로 나타낼 때는 여러분 순식값 그 전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 보고 오셨죠? 우선 제가 이 카드로 올려 드릴 테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식값은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값들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내어진 거고요. 실효값은 우리가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값,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20V, 380V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정해진 값이라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표에서 나온 식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만 있는 회로의 순식값은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E는 IR. 여러분 옴의 법칙 아시죠? V는 IR. 예. 그래서 전압은
그 순시값에 그 순시 전류의 그 저항을 곱한 값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류의 순시값은 전압의 순시값에 그 저항의 값을 나누면 그 전류의 순시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인덕턴스만 있는 회로에서는 순시값의 전압은 전류의 미분값, 네, 요 미분값의 인덕턴스의 크기를 곱하면 순시값의 전압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 미분 요런 거 나와서 포기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런 거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요렇게 알고 가세요. 아, 전류의 미분값에 인덕턴스 값을 곱하면 순시 전압을 알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인덕턴스만 있는 회로에 순시 전류는 전압을 적분한 값에 인덕턴스 값을 나누면 전류를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 또 어려워집니다. 커패시터스 성분만 있는 회로에서는 순시 전류 값을 적분한 값에 커패시터스 값을 나누면 순시 전압을 구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전류 값도 순시 전압 값을 미분한 값에 커패시턴스를 곱하면 순시 전류를 구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는 거예요. 기본식으로 나타내면 E는 EM sin 오메가 T, 이게 순시 값의 기본식입니다. 그 전에 올려놓은 영상 보시면 이 식이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는 기본식이 이렇게 표현되고요. 전류도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인덕턴스만 존재하는 회로에서는 E는 이렇게 표시되고요. 전류는 이 기본식에 이게 각도거든요. 각도. 이 각도에 90도 늦은 그래프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인덕턴스만 있는 회로에서는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가 늦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커패시터스만 있는 회로에서는 전압도 그냥 이렇게 나오고요. 전류는 이 전압보다 90도가 빠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90도 빠르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순시값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실효값으로 나타내면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는 V는 IR, E는 전압은 IR 이렇게 나타내어지고요. I는 R분의 전압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인덕턴스만 있는 회로에서는 전압 E는 오메가 Li 이렇게 나타내어지고요. 전류는 오메가 L분의 전압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음의 법칙에서 V는 IR이잖아요. 근데 이 R이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E는 I 곱하기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 이 회로에서는 인덕턴스밖에 없기 때문에 저항 대신 이 인덕턴스, 요게 오메가 L이 유도성 리액턴스죠. 그래서 이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이 들어간 거예요. 이 I도 마찬가지죠. 전류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로에서는 저항이 있는 게 아니라 인덕턴스만 있기 때문에 이 인덕턴스 성분이 있는 유도성 리액턴스, 그죠? 오메가 L이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랑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는 오메가 L분의 2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커패시터스만 있는 회로도 마찬가지예요. V는 IR, 그죠? I 곱하기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 I 곱하기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 근데 커패시턴스만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XC,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I 해서 오메가 C분의 I가 되는 겁니다. I도 R분의 2, 오메가 C분의 1분의 전압 2 이렇게 해서 이게 번분수, 가까이 있는 거는 분모로 가고요. 멀리 있는 거 곱해서 분자로 가죠. 오메가 C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복소수로 나타낼 때는 아까 전에 J가 들어가 있는 게 복소수잖아요. 근데 J 아까 뭐라고 그랬죠? 90도라고 그랬죠.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로 나타낸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IR, 그죠? V는 IR 똑같이 가고요. 이 인덕턴스만 있는 회로에는 J가 붙습니다. 방향을 의미하는 J를 붙여준 거예요. E는 오메가 Li, J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또 전류 I는 원래 J 오메가 L분의 2거든요. 근데 이 J가 위로 올라오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커패시터스만 있는 회로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식값, 실효값, 복소수의 이 식이 다 중요하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인덕턴스만 있는 회로에서는 이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90도가 늦어진다는 거. 아까 전에 이 J가 90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자, 이 식을 제가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전류는 전압보다 90도가 늦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빠르다. 인덕턴스만 존재하는 회로에서는 전압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류의 위상은 90도 늦어진다. 복소수로 표현된 것을 해석을 하면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늦고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빠르다. 커패시턴스만 존재하는 회로에서는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는 90도 빠르다.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빠르다. 전압은 전류보다 90도가 늦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2분의 파이가 90도가 되는 이유는 각으로 나타낼 때 이 파이는 180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0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순식값, 기본식, 실효값, 복소수 이 식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인덕턴스는 전류의 위상을 90도 늦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커패시턴스는 전류의 위상을 90도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회로 소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30도 늦는다면 인덕턴스 소자와 커패시턴스 소자 중 크기가 큰 소자는 어떤 걸까요? 좀 전에 인덕턴스는 전류의 위상을 느리게 하고 커패시턴스 소자는 전류의 위상을 빠르게 한다고 했죠. 그러면 위상이 30도 늦는다면 어떤 소자의 크기가 큰 걸까요?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기사 2011년 2회에서 가져온 문제인데요.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 이 제로볼트의 위상은 이 I볼트보다 어떻게 되겠는가? 자, 회로를 보면 여기 L, 인덕턴스 성분이 있죠. 이 I가 입력이고요. 이 제로가 출력인데 입력된 전압이 L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덕턴스 소자를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소자들이 하는 역할을 배워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덕턴스는 전류의 위상을 늦춰주는 역할을 하고 캐패시턴스는 전류의 위상을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강의의 키포인트는 이 두 가지예요. 요거 두 개만 딱 알고 가셔도 오늘 충분히 알고 가시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